예, 안녕하세요. 데니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말을 잘해요. 잘하긴 하는데 이런 강연이라든가 테크니컬 턱 같은 거 할 적에는 한국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연습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가끔 가다가 오늘 강연 중에 영어를 조금 섞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로봇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로봇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형상을 가진 로봇, 두 다리, 두 팔, 몸, 그리고 머리를 가진 그런 로봇이죠. 자, 근데 이런 영화라든가 팝 컬처라든가 할리우드에 보면은 로봇들이 거의 항상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죠. 그 외 무서운 그 터미네이터 로봇, 그것도 아마 휴머노이드로 나오고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과연 왜 휴머노이드 형태로 돼야 되는가? 혹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어려워요. 뭐 얼굴처럼 뭐 표정도 나타나야 되고 그 이족 보행, 두 다리를 걷는 기술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왜 바퀴라든가 탱크 바퀴를 쓰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게 더 좋은 아이디어일까요? 자, 유명한 미국의 건축학과 루이 설리번이 한 말이 있습니다. Form follows function.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오브젝트에 생긴 것은 그 오브젝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기능에 따라서 결정되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만일 로봇가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를 되기 위한 그런 기능이 어떤 것인가? What are the requirements? What are the tasks, functions a robot needs to do to have a humanoid form? 자, 한번 굉장히 유명한 로봇가 두 개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로봇은 픽싯의 헬프메이트라는 로봇인데요. 미국에서 병원에서 많이 쓰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환자들한테 약이라든가 음식 같은 거를 배달해 주는 로봇이에요. 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복도도 들어가고. 근데 이 로봇은 간호사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로봇은 이런 쟁반 같은 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도 이 정도 되고 복도에 다닐 수 있게 그런 바퀴가 다니는 로봇이고. 자, 이 로봇은 또 유명한 진공 소재기 그런 청소 로봇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집에 있을지 몰라요. 자, 근데 이 로봇은 청소부 같이 생겼나요? 아니죠. 자, 이 생긴 이유는 아마도 소파 밑에도 들어가야 되니까 납작하게 생기고 부닥치지 않게 한번 동그랗게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기능들이 필요할 때 휴머노이드 로봇가 필요할까요? 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간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도 의학이나 생물 쪽에서 사람이 걷는 방법을 사실 제대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디벨롭해서 걷게 하려는 그런 노력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사람이 걸어가는 걸 더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의족이라든가 그런 의학계에 쓸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고요. 좀 더 프랙티컬한 이유로는 저는 제 꿈이 미래 이런 로봇들이 우리 집에서 각 가정에 있으면서 같이 살면서 뭐 설거지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로봇들을 원하거든요. 근데 이 집이라는 환경이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설계된 환경입니다. 여러분 왜 문 여실 때 문 손잡이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사람이 열기 위한 거고 계단 같은 것도 이렇게 높은 이유는 사람이 걷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컨빈스 하고 싶은 거는 로봇가 우리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같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로봇은 사람의 형태와 사이즈여야만 그런 계단이나 문도 열 수 있고 이런 환경에서 인간을 위한 환경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도 인간을 위해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전화도 로봇만 집을 수 있는 특별한 전화라든가 로봇한테 냉장고에서 맥주 하나 갖고 와 그러는데 로봇만 열 수 있는 냉장고가 따로 필요한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랩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에 있는 버지니아 텍에 있는 연구소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몇 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프로젝트는 Darwin이라는 이름이에요. Dynamic Anthropomorphic Robot with Intelligence 로봇인데 저희가 한 2004년서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로봇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이런 로봇 많이 있죠. 휴머노이드 뭐 가게에서도 살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feasibility study, 과연 가능한가? 어떠한 모터를 쓰고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센서도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feedback 컨트롤러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자극 같은 게 있으면은 disturbance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넘어지죠. 예. 그래서 2004년의 성공을 배경으로 바탕으로 이제 2005년에 다윈 1호기가 탄생했는데요. 다윈 1호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걸어갈 수도 있어요. 이 당시만 해도 2005년에 상당히 획기적이었는데요. 걸을 적에도 무릎을 피고 걸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탯줄 같은 게 있죠. 사실 전원하고 컴퓨터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독립된 로봇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2006년에는 이런 mechanical platform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정말 재미있는 intelligent, artificial intelligence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1.5 GHz Pentium M chip, 2 FireWire cameras, inertial measurement unit, lithium polymer batteries, 4-stroke sensor, 모든 필요한 컴퓨팅 파워와 모든 센서를 넣어서 이제 Darwin 2 2호기는 2006년서부터 autonomous, 자율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물건을 갖다가 다윈 앞에 얼굴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머리를 트래킹도 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로봇가 걸어가는데 지금 보시는 뷰는 다윈이 보는 뷰에 이렇게 흔들리는 걸어갈 때 이렇게 막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주황색 공을 확인해서 거기다 파란 그 점을 넣고 있죠. 근데 이제 파란 축구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드릴게요. 이건 지금 아마 토요일 새벽 3시였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축구를 할 수 있는 로봇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도 조정을 하고 있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사용해서 볼과 골을 확인해서 골을 갖다가 찰려는 그런 거죠. 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로 아주 기쁜 환상의 탄성을 부르는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거 축구를 왜 하려고 그러냐면은 로봇 경기 대회 중에 로보컵이라는 게 있어요. 로보컵 말고 또 FIRA라고 아주 중요한 또 축구 경기가 있는데 두 개 양대 산맥인데 로보컵은 그 International Autonomous Robot Soccer Competition 국제 경기인데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그런 로봇 축구 경기 대회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로보컵의 offshore goal 목표는 2050년까지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팀을 만들어서 인간 월드컵 대표팀과 경기를 해서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진짜 저희가 목표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목표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그 꿈을 쫓아서 저희는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건 아마 3년 전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로보컵은 중국 스위처에서 했고요. 저희 다윈 3호기고 2년 전에 이건 이제 독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무도 조정하고 있지 않아요. 전부 다 자율적으로. 재밌죠? 스스로 판단하고 일어나고 축구를 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잘 보면은 성격들이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공을 막 트래킹하는 거 보면은 로봇들이 마치 살아있는 정말 신기한 그런 로봇이죠. 자, 이 로봇입니다.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로보컵에 나갔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 텍에서 처음에 있었는데 그때 로보컵에 착 나왔는데 저걸 봤습니다. 저게 뭐냐면은 로보컵에서 우승하면 받는 트로피예요. 루이비통컵 트로피라고.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에서 나온 저희 스폰서하는 바카라 크리스탈, 진짜 크리스탈 트로피인데 제가 저걸 보는 순간에 반해버렸어요. 너무 이뻐서.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저렇게 이쁜 거 처음 봤어요. 우리 와이프 빼고. 제일 처음 보고 갔어요. 그래서 너무 반해서 지금 이 사진 찍어서 우리 학생 팀한테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I promise you,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트로피를 반드시 이기고 말 거라고 2007년도에 지금 약속하는 사진입니다. 조금 이따 이 사진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윈을 연구와 축구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용으로 쓰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이제 한 번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우리 캠퍼스에 왔는데 이 지휘자는 우리 로봇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저희 가짜예요. 사실 다윈이 지휘하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가 사실 다윈을 조종하는 거예요. 다윈이 소리를 듣고 박자를 맞춰서 사실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걸 합니다. 자, 이거는 다윈 4호 2009년도에 개발한 건데요. 이제 다윈은 훨씬 똑똑하고 훨씬 안정되고 훨씬 힘도 세고 빠르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세고 막 무술도 할 수 있고 태권도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재밌는 영상이죠.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윈 4호기 2009년에 개발한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윈 4호가 개발해서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도 발표하고 페이퍼들 많이 내는데 갑자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전 세계에서 연구소들에서 뭐 다른 교수님들 여러분들이 막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윈이 정말 좋은 플랫폼인데 우리가 연구용으로 교육용으로 살 수 있냐고 계속 이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버지니아 텍의 교수인데 이게 대학에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국 과학자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연구 제안서를 냈습니다. Darwin OP의 약자는 오픈 플랫폼의 약자인데 이런 로봇을 개발하기로 연구 제안서를 받아서 펀딩을 받았습니다. 자, 이 재밌는 연구인데 Purdue University하고 University of Pennsylvania하고 같이 연구한 프로젝트죠. 자, Darwin OP의 개념은 상당히 신기해요. 재밌어요. Darwin OP는 fully open source software
and fully open source hardware.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공짜로 공개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설계를 하고 도면, 모든 CAD 파일, fabrication manual 어떻게 만드는가,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가, 모든 부품들, 전자제품, 기계적 모든 게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걸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세계 각국의 대학교들에서 다윈 OP를 저희가 설계한 걸 바탕으로 벌써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인 로보티즈랑 같이 손잡고 로보티즈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만드셔도 되고 사셔도 되고, 혹은 쉬운 부품만 만들고 어려운 부분 사서 조립하고,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벌써 아마 발표한 지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벌써 한 제가 알기에는 400여 대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했는데, 항상 이런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하면, 제품을 하면 항상 버그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디버깅, 그 베타 테스터라고 하죠. 베타 테스트가 필요한데, 처음 베타 테스트는 20개월 된 아주 귀여운 꼬마아이 이슨 홍 씨예요, 제 아들. 예, 처음 베타 테스트였는데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이 다윈 OP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니고요. 아직 연구 개발이 있는 상태고 아직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집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슨이 이제 보는데 막 살아있는 줄 알아요? Bye bye. 뭐 신났죠? 그래서 이제 축구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업로드 해갖고 이제 다윈은 오렌지 공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좋아하는데. No? 그러면서 사라져요. 근데 저는 계속 비디오 카메라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파란 큰 걸 갖고 온 겁니다. No, it needs the orange ball, small ball, orange ball. No, small, no. 실망했죠? Orange ball. No. 귀엽죠? 아, 참고로 저희 애는 bring back orange 처음으로 ball. 세계 시작하기 단어가 thank you. 엄마, 아빠, 로봇 그 Thank 세 you, 단어를 robot. 제처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Hi, robot. 자, 이제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로봇 말고 꼬마의 얼굴을 잘 보세요. 자,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기다리세요. 자, 얼굴 잘 보세요. 지금. 저희 로봇에 문제가 있었는데, 파워보드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걸 처음으로 발견한 게 제 아들 이튼입니다. 그래서 First Beta Tester 이튼 헝입니다. 예. 자, 그래서 다윈 OP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 소스로 돼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사람들은 나누는 게 아니고, we're trying to form a user community.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쓰면서 자기가 연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하고, 그 기계적인 것도 개발하면 업로드해서 서로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이거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고 재밌는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픈 소스를 하면은 그 테크놀로지가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이펙티브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로 몇 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다윈 OP를 쓰는 여러 가지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새로운 개발들을 하는데, 이 팀은 이제 새로운 로봇 그리퍼를 개발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열고 닫는 게 새로운 모터를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모터를 사용해 갖고 캠 스프링 같은 걸 써갖고 공도 집을 수 있는 이런 그리퍼를 개발한 팀도 있고요. 자, 이 팀은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이거는 disturbance rejection이라는 기술인데요. 로봇을 밀치면은 막 이렇게 해서 막 중심도 잡고 막 엉덩이 이렇게 빼고, 그리고 많이 치면 막 팔로 막 이렇게도 하고, 그리고 진짜로 막 disturbance가 많으면 팔로 이렇게 댔기도 하고. 여러분 저기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타면 막 잡을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machine learning algorithm,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다가 하는 데몬스트레이션인데, 그래서 다윈 OP는 정말 serious한 정말 고난도 리서치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여드린 거고요. 이건 또 이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요. 로봇들 여러 개가 같이 협동해서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지금도 여러 연구소에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다윈 OP를 사용해서 이런 기술을 선보입니다. 자, 물론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 동영상은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자, 이거는 이제 다윈 OP의 머릿속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공지능. 그래서 뭐를 보고 그 영상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로봇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뿐만 아니고 이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도 개발했습니다. 이거는 Weebus라는 회사랑 같이 개발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다 공짜예요. 여러분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갖다 하드웨어에다 쓰기 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구현을 하고 거기서 디버깅을 하고 마음에 들면 그거 이제 다윈 OP에 하드웨어 업로드해서 그런 실험을도 할 수 있고요. 다 오픈 소스로 저희가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보컵으로 다시 가죠. 말씀드렸다시피 2050년까지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 축구팀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벌써 저희는 어른 사이즈 로봇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로봇은 찰리라는 로봇입니다. Cognitive Humanoid Autonomous Robot with Learning Intelligence의 버전 2인데요. 저희가 개발했는데 이 로봇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저희가 디자인, 메카니컬 디자인, 모든 소프트웨어 모든 걸 다 저희가 버진한테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은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건데 뒤에 보이시는 JK 한재권한 학생, 대학원생에서 학생이 그 총 주관한 로봇이고요. 지금 걷는데 이게 맥시멈 속도가 아니고 한 0.4m per second 정도 속도로 걸을 수도 있고요. omnidirectional 걸을 수도 있고. 근데 보면 굉장히 빼빼만하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일부러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어요. 가볍게 만든 게 상당히 중요한데 안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로봇들이 이제 실험하면 항상 넘어져요. 이건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경우에. 네, 저희가 동영상이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가 걸을 때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옆에서 이제 뭐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디스터번스가 있으면 항상 넘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새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올려놓으면은 이제 허리에 있는 Initial Measurement Unit라는 센서, 귀에 있는 그런 평형 센서 같은 거죠. 그런 걸로 피드백 컨트롤을 하면은 아무리 밀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많이 보셨죠? 일본,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개발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여러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정적으로 걷는 어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가 아닌가 생각되죠. 참고로 저희 랩에서 항상 우리 로봇을 맨날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최초의 그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인정을 받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포브스 잡지 커버에도 나오고 TV도 맨날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로봇가 됐습니다. 찰리가요. 자, 이제 로봇컵 다시 가죠. 작년 로봇컵은 이스탄불 터키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로봇컵의 그 익사이먼트 아주 잘 캡처하는 건데 저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 저고 저희 우리 한재건 학생이 에어타임 막 뜨고 있죠. 아주 정말로 그 익사이팅한 건데 이번에 작년에 저희는 어른 사이즈 찰리 팀과 키드 사이즈 조그만 다운 OP 팀 두 개가 나갔는데 동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어른 사이즈인데 자 얼굴을 잘 보세요. 찰리가 이렇게 돌려보고 있죠. 자,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저희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골이 어디 있고 선이 어디 있고 내 위치는 어디 있고 공격서 차는데 사실 성인 사이즈 로봇컵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1대1이에요. 골키퍼가 있고 스트라이커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골로 치면 안 되고 반대편을 일단 툭 쳤다가 그걸로 가서 거기서 이제 골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얼굴 잘 보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파악하면서 자, 이제 골을 넣으려고 그러죠. Yeah, come on, Charlie, you got this. Let's go, Hokies! 예! 근데 사실 진짜 재밌는 거는 이 로봇가 사실 그 공을 차서 골을 넣었다는 게 제일 재밌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로봇 걷는 것도 천천히 걷고 차는 것도 이렇게 차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신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기술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익사이트드 돼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로봇컵 또 키드 사이즈 다윈 있죠. 이거는 좀 약간 창피한 클립인데 지금 넘어진 사이에 골을 먹는 장면이네요. 자, 마지막 결승전이 일본 팀이랑 붙었습니다. 동영상 짧은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본 팀이랑 결승전. 자, 우리 팀 다윈은 팬들이 많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뒤에 잘 들으면은 저희 막 응원하는 팀 소리가 많이 들리죠. 3대3 팀 플레이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키드 사이즈는. 다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2011년 로보컵. 자, 여러분 2007년도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자, 사랑에 빠진 루이비통 컵, 바카르 크리스토 트로피. 그때 약속한 사진이죠. 드디어 저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1년도에 제가 최초로 미국에 루이비통 커피 타고 우승해서 미국에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 트로피를 타면은 자기가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로보컵 페더레이션에 돌려줘서 그 다음 해 우승하는 팀이 또 1년 동안 갖고 있고, 거기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보이는 배지 같은 거, 이름표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기면 그 연도와 그 나라와 팀 네임이 같이 붙어 있는데, 저희 보면은 처음 6개 배지가 일본 팀이에요. 1년이 6년 동안 계속해서 우승해서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3년 있다가 독일 팀이 2년 연속으로 우승해서 독일 팀 2개가 붙었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미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의 슈퍼 파워가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리고 저희가 미국으로 갔다 왔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 여러분 여기서 학생분들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로보틱스를 연구해갖고 로봇컵 팀을 만들어서 이 루이비통 컵을 한국에 처음으로 가져오는 팀이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보컵이었고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 미국의 타임 매거진 알죠? 타임 매거진 Invention of the Year 상을 저희 찰리가 탔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이제 진짜 축구장에서 벌써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이제 2050년까지 가려면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잔디 받아서 이렇게 축구도 하고 그런 트레이닝도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로보컵 재밌죠? 막 익사이팅하고 뭐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이거 다 재밌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정열을 갖다가 축구를 하는 로봇을 개발을 쓰냐 하는 그런 크리티시즘도 많이 받는데, 무슨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로봇 축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재밌고 경기도 그런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런 자율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인식하고 팀플레이하는 축구하는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보틱스의 그 모든 정말 어려운 해결의 과제들을 풀어야 됩니다. Dynamics, kinematics, control, design, robot vision, autonomous behavi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모든 로보틱스의 grand challenge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로봇을 개발할 수 없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로봇가 축구조차도 못한다면, 그러면 이런 로봇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데 로봇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로봇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로봇 축구를 하는데 개발한 기술을 드디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로봇은 Sapphire,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시작한 지 지금 막 시작했는데, 미국 해군을 위해서 개발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미국 해군 함정에서 불이 나면은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Sapphire의 아래 lower body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테크니컬한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굉장히 technologically it's a huge departure. 그러니까 이런 로터리 조인트가 아니고 새로 인공 근육을 개발해서 linear actuator의 compliance, 그 탄성이라고 하나요? 타이타늄 스프링을 써서 그 position control이 아니고 impedance control 같은 쓰는 새로운 방식의 아주 agile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동영상 한번 금방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When I was 7 years old, I watched the movie Star Wars for the very first time. And on my way back home in the car, I decided to become a robot scientist, and I never changed my mind, and I'm here today. My name is Dennis Hong. I'm a professor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Virginia Tech and the founding director of Romella. Robotics is really a really wide field, from one end of the spectrum, from more the mechanical sciences, mechanical engineering, kinematics design, to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more the computer science sid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nything in between. We really need to know everything to develop a full system. We first try to generate walking motion just by, almost like a stop motion animation, just creating the motional legs, and hopefully it's going to walk. And it turns out that that's not the case. Both Charlie and Darwin use a method called ZMP, Zero Moment Point Control Method. ZMP walking is more like a robot walking, trying to keep my ZMP right under my foot. So as long as you can create a motion that the ZMP is under your foot or the foot support polygon, then theoretically you're going to be stable. Humans walk in a very different way. First of all, when you walk, you swing your leg. You swing your leg, catch the fall, stand up again, and then you fall forward, and you swing your leg, and your body also swings forward. Now, ZMP is probably the most stable way to implement bipedal walking.
The problem is, inherently, ZMP method can only work on smooth, hard, flat terrain. So the next step in bipedal walking is a good example is our new robot called Sapphire. You probably know the big dog from Boston Dynamics, the very impressive 4-leg robot. Think of Sapphire as a 2-leg version of the big dog. People, when they see our robots, because they watch sci-fi movies like the iRobot, and they say, wow, this robot Charlie walking, this is really neat and cool. But why doesn't it jump? Why doesn't it run? Power source is a big problem. The batteries that we use, lithium polymer batteries, can, for example, power up Charlie for only about 15 or 20 minutes. Better actuators that mimic biological muscles better. We need more compliance and different way of doing force control. So all of these component technologies need to be catched up to develop the next generation robotics. In about 10 years, hopefully we'll start to see more domestic robots that can actually help people in the home. You want these robots to use tools developed for humans. You ask the robot, hey, fetch me a beer from the fridge. You do not want to have a special refrigerator just for the robot. You want the robot to open up the door of the fridge or pick up the phone, use the scissors, all the tools designed for humans. Thus, I believe developing humanoid robots is very important. 예, 여러분 재밌죠? 자, 멀리 미국에서 찰리가 여러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부산까지요. 자, 여러분 찰리 2. 예. 자, 찰리. 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해 볼래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Charlie. It is great to be here at Busan for the Tech Plus Forum. I hope you enjoy the day. Thank you. 감사합니다. 한국말 아직 서툴러요. 예. Thank you, Charlie. How you been? 예. 자, 찰리 말고도 또 미국에서 다윈 오피도 데리고 왔습니다. 자, 다윈 오피. 자, 꼬마 친구 한 명 있죠? 다윈. 자, 축구 한번 해볼래요? 자, 자, 공이 여기 있지? 자, 여기.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저 어저께 밤늦게까지 축구 연습하는 거 지쳐갖고 잘 못 차네요. 자, 킥. 오케이. 자, 넘어졌네. 넘어지네. 뒤로 나가네. 오케이, 다윈 오피입니다, 여러분. Thanks, guys. Thanks. 자, 찰리 2하고 다윈 오피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월드 엑스포 지금 하고 있죠, 여수에. 여수 월드 엑스포에 제 대우해양조선 로봇관이 있습니다. 이 로봇관에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 랩 로멜라, 레버토리 버지니아 텍에서 로봇 한 거진 20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랩에서 개발한 로봇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봇 축구장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다윈 세대끼리 막 재밌게 축구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저 학생들이 찰리 너무 좋아요. 가시면 찰리랑 악수도 하고 질문과 대답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그 참 여수에 있는 찰리는 한국말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과연 정말로 우리가 이런 휴머노id 로봇 집에서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그런 로봇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휴머노id 로봇가 진짜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과연 2050년까지 로보컵 통해서 월드컵 축구 대표 인간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휴머노id 로봇을 사람의 진정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게 저희 꿈이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 하나 할게요. 저희 책 하나 쓴 거 있는데 8월 달에 나옵니다. 샘터 출판사에서. 여러분 봐주시면은 예, 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예, 오랜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한 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서서 하셨으니까 우리 앉아서 편안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더 있었으면 1시간 동안도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럼요. 예. 우리 아까 다른 그 손님들도 오셨는데 좀 이 자리에 모셔볼 수 있을까요? 그래요? 네, 찰리하고 Coleman? 다윈하고. Can we bring in Charlie and Darwin here? Is he resting? 네, 그러면 나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네, 정말 강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왜 이 로봇을 사람들이 개발하려고 하는가? 그런데 로봇을 개발하면서 네, 특히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면서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그냥 걸어가는 것도 참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말 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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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네. Hi. 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로봇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네, 때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좀 네. 무대 체질이라 갖고 무대에 오려면 항상 막 이래요. 네. 왜 이제 가만히 있어요? 네, 로봇의 역사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디서부터가 로봇의 시작이다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로봇을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인데 옛날에 뭐 그리크 그 시대에서부터 뭐 자동적으로 뭐 동전을 투여하면 물도 주고 이런 어토마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기계 움직이는 걸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진짜 로봇 정의 그런 건 로봇으로 들어가지 않고 로봇이라고 하면은 보통 세 가지가 있으면 로봇이라고 합니다. Perception, plan and act. Perception은 뭐냐면은 sense, plan and act. 센서, 그러니까 로봇에 의해서 카메라든가 마이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센서, 이 environment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plan, 인공지능, 그 센서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act, 그런 판단에서 진짜로 움직이고 어떤 진짜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으면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로봇이라 할 수 없고, 사실 이제 70년 초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봇에 대한 꿈이 많았어요. 로봇으로 뭐 설거지도 하고 좀 이런 거 다 하자 아이디어는 많았는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컴퓨터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빠른 컴퓨터가 없어서 이제 그런 게 없다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값싼 하이파워 컴퓨팅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꿈들 지금부터 이룰 수 있는 거죠. 근데 참고로 재밌는 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있어요. 엘리베이터. 로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Sense, Plan and Act. 저희 엘리베이터 올라갈 때 몇 층이지 센서 달려있죠. Plan, 3층, 4층 누르면 어느 쪽으로 먼저 갈까 판단도 하죠. 올라갈 때는 Act도 하죠. 그러니까 definition 하면은 엘리베이터도 로봇이네요. 그렇죠? 정답은 얘기 안 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즘 엘리베이터는 로봇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말도 하니까.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게 갑자기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거 예전부터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네. 로봇들, 특히 휴머노이드도 보면 항상 이렇게 다리가 꾸부정하게 서 있어요. 예,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균형 감각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으면 똑바로 이렇게 멋있게, 아니면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좀 더 이렇게 뭐 미스 코리아 같은 자세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예. 로봇도 나올 것 같은데, 특별한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예, 아주 날카로운 그 지적이셨는데, 보통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보면은 로봇에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굽히고 이렇게 걷는 거 이렇게 많이 걷죠. 이렇게 다리 펴지 않고. 사람은 걸을 때 항상 스탠스 레그를 항상 펴요. 무릎을 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inverted pendulum으로 죠. 진자 inverted 한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걸 펴야지 이 근육을 안 쓰고도 아주 에너지 에피시언트하게 걸을 수 있는데,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하는 이유가 이게 구부정해야지 이제 테크니컬 term으로 singularity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뭐 이거 중심을 잡으려고 발을 움직이는데 발이 미리부터 펴 있으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 때문에 무릎을 굽히고 걷고요. 지금도 이제 많은 연구소도, 저희 연구소도 그렇지만 무릎을 펴서 걷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의 그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분이 마이크를 전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저만 신나게 질문하게 됩니다. 로봇에 관한 질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런 네. 질문하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여기 뒤에 계신 여자분께서 아주 수줍게 손을 드셨는데요. 네, 제 전화번호는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네, 위에 계신 분들께서도 좀 조명 때문에 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크게 큰 동작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 안 보이시나 봐요. 네, 그냥 자리에서 좀 서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자리에서 서주시고, 네, 마이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재료공학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 아무래도 재료 쪽이 저 눈에 띌 거라고 보이는데
그 로봇을 만드실 때 재료의 어느 요소를 감안하셔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예, 재료가 아주 중요하죠. 성함이 어떻게 되죠? 네, 신지영입니다. 신지영 씨 아까 전에 얘기했던 신지영 씨, 예, 기억해요. 저 로봇을 만들 때 굉장히 그 재료가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 찰리 같은 경우에는 가볍고 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탄소 섬유, carbon fiber composite, 탄소 복합 섬유도 쓰고, 타이타늄 같은 파트 쓰고, 다른 데는 알루미늄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겉에는 플라스틱 아주 얇고 가벼운 만들기 쉬운 플라스틱 커버를 만드는데 그 기능에 따라서 어디 쓰는가에 따라서 재료를 갖다 조심해서 골라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재료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점점 더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 있죠, 새 날개 이렇게 보면은 뼈 보면은 이렇게 뼈를 이렇게 까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알루미늄이나 타이타늄이나 그런 식으로 재료를 만드는 그런 기술도 지금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는 지금 이 로봇 말고 아까 사파이어라는 로봇 말씀드렸죠. 여태까지 한 지난 30년 동안 저희 로봇 공학자들은 이런 조인트 움직일 때 이런 그 탄성 이런 거를 없애려고 그동안 계속 노력했어요.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딱 왜 이렇게 정밀하게 공장에서 움직일 때 탁탁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같은 거는 굉장히 나빴는데 이제는 저희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특히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탄성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로봇도 이제 탄성을 넣기 위해서 뭐 타이타늄 스프링을 쓴다든가 해서 그런 탄성적인 요소도 쓰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말고도 우리 저 로봇 우리 몇 개 보신 적 있죠? 그래서 뭐 아메바 로봇이라든가 그런 새로운 전혀 그 soft body robotics, 딱딱한 재료가 아니고 실리콘 고무 같은가 그런 같은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재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뒤에 계신 남자분. 예, 부산대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지금 제가 로봇 협동 과정에 있는데 제가 원래 학부 전공은 전자전기였습니다. 근데 로봇 협동 과정에서는 거의 로봇의 수업이 기계 쪽인데 전기전자에서 로봇을 이렇게 만들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재훈입니다. 정재훈 군. 예, 아주 재밌는 거 하시는데 로봇이라는 공학이 로봇이라는 학문이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융합 학문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로봇 사실 이제 뭐 로봇 하시는 분들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면은 어떤 학회 가면은 이제 무슨 이제 누가 발표했다 가면은 저도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워낙 넓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 전자, 컴퓨터 사이언스, 재료도 이게 재료가 이 생물학 모든 걸 총괄한 학문이 로보틱스예요. 그래서 물론 기계도 중요하고 전자도 항상 중요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중요하고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계과에서 기계 쪽으로 엠퍼시스를 할 수도 있고 전기 쪽에서 전자 쪽 공학 쪽으로 엠퍼시스 할 수 있고 재료 쪽으로 엠퍼시스 할 수 있고 사실 모든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런 풀 시스템을 갖다 디벨롭 하려면은 사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모든 학문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물론 그 모든 학문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콜라보레이션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적어도 모든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자공학 중요합니다. 예.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자꾸 찰리가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저는 안 쳐보고 이쪽만 이쁘서 쳐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계속 다른 데 보고 네. 아니라고 자꾸 지금 다른 그래? 데를 안에 보고 카메라가 있는 것 있어요.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하면 인식하는 사람 얼굴도 인식하고. 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글쎄요, 저도 정말 뭐.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저기 2층에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2층에서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맨 뒷줄에 계신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Hi, my name is Nari. Works for Luden's Convention INC. And what my question is, what would you think of the end of the evolution? Is there any, like danger, potential dangers?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데, End of Evolution, 진화의 끝?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예. 혹시 뭐 그냥 하나의 조금
단적으로 얘기해서 예. 다윈의 에볼루션의 끝은 어디일까? 참고, 아니면, 이름 네. 맞네요. Darwin's Evolution, 다윈의 진화 네, 말 되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윈 프로젝트는 다윈 OP로 이제 진화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세요. 2004년부터 다윈 0, 1, 2, 3, 4 만들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윈 OP를 선보였고, 이거는 이제 로보틱스 커뮤니티에 저희가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다윈 OP 진화는 끝났고, 여기서 그 다음 땡긴 찰리 같은 큰 로봇, 그 찰리 프로젝트 끝났고, 사파이어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진짜 생물적인 진화도보다는 이렇게 가다가 그다음 한 단계 올라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개발하고 있죠. 참고로 또 재밌는 거 얘기할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말고 지금 또 재밌는 거 하나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저희 로봇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스트라이더라는 로봇 제가 개발한 거 아세요? 다리 3개 달린 거? 보신 적 있어요? 예, 보시는데 보셨죠? 다리가 3개 달린 로봇인데 10m짜리 3층짜리 스트라이더 로봇을 개발하고 있어요. 3층짜리 높은 거. 그러니까 다음번에 텍프로스 할 때 그거 갖고 들어올 수 있나 여기? 글쎄요. 저도 그 비디오를 봤지만 예. 다리가 3개이기 때문에 이 한 다리가 다리 2개 사이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빨리빨리 이동했던 거를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께 또 선보일게요. 비디오로 네. 봤습니다. 다음에는 꼭 실물을 볼 수 있게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을 텐데요. 사실 아까 저 뒤에 계신 남자분께서 손을 드셨다가 앞에 계신 분이 질문을 하시느라고 질문 기회를 뺏기셨어요. 그 맨 뒤에 계신 분, 맨 뒷줄에 계신 남자분, 아까 손 드셨던 분, 질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어났다가 다른 분이 질문하셔서 상당히 민망하게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울산에서 온 박태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테크의 의미가 테크놀로지랑 이코노미랑 컬처랑 휴먼이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테크놀로지랑 휴먼은 교수님의 강연에서 제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이코노미랑 컬처가 어떤 의미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좀 부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태홍 씨? 박태현 씨? 박태홍이요. 박태홍 씨. 예. 그러니까 culture랑 economy는 어떻게 관계됐는가? 좋은 질문인데요. 그건 사실 텍 플러스 오르나이징 분이 저를 초대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economy, 물론 로봇 산업 중요하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로봇들이 진짜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사실 economy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로보틱스를 이제 차세대 그 경제 성장 동력 뭐 하나로 선택해서 아주 펀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로봇 공부하는 친구들은 한국에서 로봇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물론 economy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humanity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humanity.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로봇가 과연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뭐 그거 얘기하기 전에 보통 이제 로봇을 어떤 거에 적용하느냐,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traditionally 3D라고 해요. 3D, DDD. dull, dirty, dangerous. dull, 지루한 일. dirty, 더러운 일. dangerous, 위험한 일에 로봇을 투입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사실 발표 안 한 프로젝트가 또 하나 있는데 Thor라는 프로젝트도 하나 DARPA에서 프로그램 이제 시작하겠는데 이 로봇은 뭐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왜 일본에서 최근에 그 후쿠시마 다이치 플랜트에서 그 원전 사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로봇계에서는 이제 최고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로봇을 한 대도 못 보내고 막 구조 하나도 못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방성 DARPA에서 이제 펀딩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런 재난 구조용 로봇 프로젝트에서 지금 재난 구조용 휴머노이드 또 하나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휴머니티 그런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하나의 cultural한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도움이 culture. 되겠네요. 예, 물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헐리우드 영화에도 항상 로봇 나오고 뭐 요즘은 또 로봇 아트도 중요하죠. 많이들 하죠. 아트 퍼포먼스도 많이 사용하고. 네. 예. 저희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아까 지금 영화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면 로봇, 인공지능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영화에서 보면 항상 네. 어떻게 보면 뭐 AI도 그렇고 사람들이 약간 좀 무서워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탄압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어떤 영화들 보면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거 봤을 때 왜 자기 스파인 뒤에 예. 그 로봇을 Doc 만들어서 예, 그렇죠. 사람이 그 다음에 이게 나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을 길렀을 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세력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개발하는 입장에서 약간 work ethic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과학자가 가져야 하는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이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여러분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여러분 뭐 무슨 분야를 공부하든지 항상 에틱, 윤리는 상당히 중요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뭐 도덕 시간에 배우고 뭐 사실 신경 안 쓰는데 윤리가 상당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보면 이제 로봇을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고 보통 뭐 UAV라든가 뭐 저희도 이제 미국 국방 쪽에서도 연구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그 펀딩 줄 테니까 군사용 로봇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제 군사 프로젝트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사람을 구하거나 그 disaster relief라든가 화재 진압용 로봇 그런 걸 하는데 절대로 로봇의 무기를 갖고 있는 로봇은 저희 개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꼭 잘못됐다는 표현까지는 안 쓰겠는데 물론 저도 나이브하진 않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철학이고요. 항상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 꼭 하는 얘기가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생각하고 일을 하라고 꼭 얘기합니다. 사실 이런 로봇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 화재 진압용 로봇을 개발해서 우리 랩에서 뜨면 우리 손에서 뜨면 물론 우리는 좋은 의미로 개발했지만 사실 그거에 뭐 소화기를 호수를 겨냥할 수 있으면 물론 총도 겨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fire suppressant grenade라고 해서 던지면 불을 끄는 그런 것도 던질 수 있는데 그럼 수류탄도 던질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저희 그런 컨트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효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혹은 그런 책임감, 그런 거는 꼭 생각하고 연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윤리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마 뒤에 있는 찰리도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끄덕끄덕했는데요. 네. 네,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이쯤에서 질의응답은 마치도록 하고요. 아쉬우신 대로 점심시간에 이 데니슨 교수님과 그리고 찰리와 다윈이 여러분들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끝나고도 계속 있을 테니까 혹시 대화 나오고 싶어서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네, 예. 이 데니슨 교수님이 날이면 날마다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깥에 나가서 직접 만나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